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포, 두려움, 이런 거 혹시 경험한 거 있습니까? 또는 잠을 자다가 악몽을 꾼다든지, 이런 경우. 그리고 평상시 전혀 그런 적이 없는데, 왠지 뭔 일이 터질 것 같고 굉장히 불안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 평상시 그 마음이 전혀 아니었는데도 그런 경우 있습니까? 또 입맛이 떨어져서 밥을 못 먹고 잠이 안 오거나 소화가 안 되는 경우 경험한 적 있습니까? 요즘 시국이 하도 안 좋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조금 다른 때보다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어떤 큰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 벽이 막히고 꼬이고 자기로 인해서 어떤 큰 실패를 맛보게 된다든지 외부 강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면은 마음이 혼란이 오고 정신적으로 일단 무너지는 부분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소화가 안 되고 입맛이 없고 몸이 약해지고 몸이 차가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2차적으로 다시 두려움, 공포가 몰려와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들이 이런 경우를 겪기가 쉽습니다. 일종의 압박감이죠. 중요한 입장에서 큰 책임을 지고 이끌어가는 사람한테 나타나기 쉬운 게 큰 압박감, 그리고 그 압박감과 두려움이 섞일 때 또는 자기가 큰 실수를 해가지고 대사태가 터져가지고 마음속으로 고뇌하고 좌절하고 이것이 겹치게 되면은 입맛이 떨어져 버리고 몸이 쇠약해지면은 또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몸이 또 마르고 근육이 빠지고 이러면 노화도 막 진행될 뿐만 아니라 공포가 엄습을 해요. 매사에.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고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큰 책임을 지고 가는 일은 정말로 몸이 튼튼하고 강심장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몸 관리 굉장히 또 잘해야 되죠. 너무 책임감에 몸을 학대한다든지 이래가지고 몸 관리에 실패하면은 그 사람은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고 이끌어 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이제 큰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모두 불안 공포는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선 극심한 상태부터 가벼운 상태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좀 극심한 상태입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두려움에 휩싸이고 밥을 못 먹는다. 음식을 먹어도 소태 씹는 것 같이 쓰다. 원래 완전히 입맛이 떨어져 버리고 이 불안이 엄습하게 되면 음식을 먹어도 쓴맛이 납니다. 그래서 옛말에 소태 씹는 것 같다 이랬어요. 그 상태가 실제로 나타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음식 못 먹고 소화 못하고 의욕이 탁 떨어져 버리죠. 그러면 이제 공포가 막 몰려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와 같은 상태일 때는 이게 좀 심한 편입니다. 이것보다 더 심한 것도 있긴 있어요. 하루 종일 불안해가지고 어떤 것도 못하게 되고 불안에 떠는 경우, 이제 그 경우는 아주 심한 경우고요. 아무튼 간에 이런 심한 상태에서는 하루고 이틀이고 계속 잠을 자야 됩니다. 그저 소변 보고 밥 먹는 시간 빼고는 자는 겁니다. 하루고 이틀이고 이때 잘 때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이때 정신을 눈 위에 이마 아래 거기다가 부드럽게 아주 야하게 그쪽을 생각하면서 잠을 청하는 그 상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 위에 이마 쪽이 정신을 부드럽게 모으면서 살짝 모아야 됩니다. 강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서 잠을 탁 잘 때 그 모습을 하고서는 아무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때 정신이 몸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면서 밖을 의식한다든지 소리를 의식한다든지 이러면 안 돼요. 당연히 조용한 곳이 좋겠죠. 차소리 많은 것보다. 그렇게 하고 무조건 이틀이고 3일에 하고 잡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털고 일어나가지고
전신 운동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잠을 좀 푹 자고 나면은 두려움과 걱정이 조금 쉽니다. 이 상태에서 전신 운동을 합니다. 전신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일단 몸이 더워지고 기혈이 돌면서 분위기가 바뀌면서 두려움이 이제 물러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의욕이 조금 살아나는 거죠. 없던 의욕이. 일단은 의욕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쉴 때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게 뭐냐?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 몸이 차가운 상태를 유지합니다. 몸이 차가워져요. 그러니까 몸이 차갑고 특히 가슴 복판, 이 명치, 이 근방 안이 차갑게 되면 공포가 엄습합니다. 그 누구라도. 반대로 거기 그 안에 열이 많으면 화가 잘 나요. 조금만 걸리면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 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옷을 충분하게 입고 약간 땀이 날 정도 하면 좋아요. 물론 답답하면 벗고 해줘야 되겠지만 충분하게 입고 음식도 열량이 일단은 좀 풍부한 걸 먹어야 됩니다. 열량이. 그리고 몸이 정말로 좀 차가운 편이고 두려움이 엄습한 사람은 몸을 따스하게 해주는 그런 차를 먹어야 되는데 그게 좋은 게 뭐냐면 생강차입니다. 생강은 장을 따뜻하게 하고 특히 폐 기관지 쪽이 따스하게 해요. 어깨를 따뜻하게 하고 뒷목이 땡기고 어깨 옆에 눌러보면 아프고 이래가지고 뒤통수가 고추 뿌리듯이 땡겨오고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 또 뒷목에 감기 기운이 있는 경우 이때 바로 생강차를 먹게 되면 좋은데 생강 가루를 아니 그냥 생강 가루 아니라도 상관없는데요. 그것을 푹 끓여가지고 먹어야지 그냥 타 먹으면 안 됩니다. 끓여야 돼요. 끓여서 양을 그럼 많이 하느냐? 아니에요. 아주 적게 합니다. 티스푼 반 정도 해가지고 한 3번 정도 나눠 먹으면 돼요. 그런데 그것도 열이 건열이 너무 나거나 목이 답답해지고 그러면 양을 더 줄여야 됩니다. 양을 그러니까는 상체에 자칫하면 머리나 이런 데 열이 많이 올라가는 사람 조금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게 되면은 소화력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몸을 따스하게 하니까 공포감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공포가 많다, 의욕상실에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몸 내부를 따뜻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물도 찬물을 먹으면 안 됩니다. 물도 따스한 물, 뜨거운 물은 안 되고요. 따스한 물을 먹어야 돼요. 그래 옷을 충분하게 입고 그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선 공포, 두려움, 좌절 이것은 어디서 오느냐? 가슴, 복판, 명치 위에 그 근방에서 옵니다. 걱정으로 인해서 바로 명치 위에가 결이 막혀버린 바람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풀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푸느냐? 엄지, 검지로 그 부분을 누릅니다. 살짝 눌러가지고 위아래로 흔들흔들 흔들어줍니다. 좌우로도 그렇게 흔들어주세요. 그러고 트름이 나오면서 거기가 좀 풀리게 되겠죠. 그렇게 해주면 시원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손바닥으로 가슴 복판을 아래로 계속 쓸어내립니다. 아래로 배로 이렇게 쓸어내려줍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 해도 마음이 굉장히 편해져요. 자, 문제는 이제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위가 정말 차가워지고 소화가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소화가 안 되다 보니까 또 입맛도 떨어지고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은 소화가 안 되면은 목이라든지 이런 데 후두염이 잘 옵니다. 소화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지 않는 그런 단백질이라든지 지방질 이런 것이 몸 안에 면역 질환을 일으키면서 후두염이 잘 와요. 그 점막을 통해서 독소가 뿜는다 할까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 면역 질환 증상이 있게 되면 머리도 열이 나고 목이 답답하고 가래가 끼고 그리고 나이가 든 사람들도 소변이 안 나와서 전립선염이다 이런 판정도 받고 배 가스가 차가지고 배가 하루 종일 덧부르게 있고 이런 이제 면역 질환이 생기죠. 이제 그런 거 안 생긴 사람이라도 가볍게로는 후두염 같은 게 잘 생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소화 효소를 먹는 것이
가장 약 중에 약이 됩니다. 흔히 말하면은 이런 건 먹으면 안 돼요. 이제 병원에 가고 의원에 가면 이런 걸 처방해 주기 쉬워요. 위산 억제제, 위산이 역류돼서 왔다. 위산 역류로 식도염이다. 이러면서 그런 걸 처방하게 되는데 그런 것은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건 치료가 안 되고 임시는 괜찮지만은 점점 장을 차갑게 하고 효소 분비를 막아버림으로써 정말 심한 병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는 소화 효소를 먹으면 돼요. 그 소화 효소는 외국, 미국 같은 데서 직구로 구해야 될 것입니다. 국내는 보니까는 한 군데 있는데 그 약국에는 없고 내가 그걸 이야기하기는 좀 그러네 여기서. 아무튼 그렇게 돼 있고요. 소화 효소 하니까 설탕물 넣어 가지고 만든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식으로 10가지, 15가지 효소를 모아놓는 그 캡슐에 모아놓은 거 그거 이야기예요. 흔히 담궈 가지고 설탕 반, 뭐 반 해가지고 하는 거 그거 효력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그 증상에는. 이렇게 소화 효소를 먹으면서 몸을 따스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들어온 공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음으로 다루는 것을 지금 말고 몸으로 다스리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뒤편에 가면 마음으로 다스리는 방법을 또 이야기하긴 합니다. 일단 소화가 잘 되고 그때부터 잘 먹으면 됩니다. 다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소화 못 시키는 것이 생깁니다. 식물성기름, 지방질, 기름기가 많은 것을 소화를 점점 못 시키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걸 못 시키기도 합니다. 우유, 유당 이런 것을 또 소화 분해 못해 가지고 탈이 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 밀가루 속에 있는 글루텐 이것을 분해 못해 가지고 또 탈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부분에 먹으면 안 좋다 할 때는 그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겠죠. 이게 다 영향을 미칩니다. 정신에. 그렇다면 이제 쓸어내린 것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와 같이 하면서 효소 먹으면서 운동해주고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이렇게 해가면은 일단 극심한 불안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심한 상태로 몸이 망가져 있는 사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직책이 있거나 또 일반적으로 몸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은 더 안 좋아지면 안 되니까 그렇지 않도록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밤에 악몽을 꾸는 거는 잠을 잘 때 몸이 차가우면 그렇게 이불 덮는 게 부실하다든지 등 쪽이 차갑다든지 이러면 악몽을 꾸게 돼요. 그때 정신이 자면서 밖으로 향할 때 주변에 소음을 의식한다든지 주변에 누가 오나 안 오나 이렇게 불안하게 의식한다든지 이럴 때 악몽을 꾸게 됩니다. 가위 눌리는 게 나오죠. 그래서 정신은 잘 때는 몸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정신이. 그리고 몸을 따스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몸 내부가 차가운 사람은 생강차라도 먹고 이렇게 해서 따스하게 해줘요. 그러면은 악몽을 안 꾸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악몽을 꿔요. 몸이 너무 더워가지고 자꾸 보채면서 정신이 밖으로 향할 때. 아무튼 악몽은 밖으로 정신이 향할 때 꾸는 겁니다. 낮에는 이 정신이 온 앞으로 밝게 나가야 두려움이 없어지지만 밤에 잘 때는 자면서는 그렇게 나가면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낮에 활동할 때는 정신이 몸 안에 있으면 안 되고 저 밖으로 향해야 됩니다. 저 밖으로 일종 뿜어 나가듯이 밖으로 향해 줘야 돼요. 그래야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런데 정신이 몸 안에 머문단 말이에요. 단전이 됐든 가슴이 됐든 머릿속이 됐든 미간이 됐든 이렇게 머무르면 두려움이 생기고 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기혈 흐름이 한쪽은 강해지고 한쪽은 약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낮에는 정신이 밖으로 향해야 된다. 밤에는 안으로 향한다. 악몽을 꾸거나 몸이 두려울 때는 반드시 소화력을 왕성하게 해야 되고 효소를 먹든 어떻게 하든지 그리고 몸을 따스하게 해야 된다. 다만 너무 덥게 하면 가슴에 화기가 모이면서 화가 잘 나기 때문에 그 경우는 반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하자면은 일단 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잠을 잡니다. 이틀이고 3일이고
밥 먹고 화장실 가는 거 빼고 그렇게 하고 어느 정도 의욕이 조금 살아나면 그 다음에 운동을 열심히 해줍니다. 특히나 허벅지 근육 운동, 배 근육이 생기도록 열심히 운동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위나 장에 염증이 있는 분들은 이제 배 운동을 못 하니까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분은 허벅지 운동만 해줍니다. 조심조심 해가지고 허벅지 운동만 해주고, 위장이 운동해도 괜찮을 사람은 복근 운동과 허벅지 운동을 해서 근육을 만들어 주세요. 근육이 만들어져야 하체가 따스해집니다. 그렇게 하면 두려움, 공포가 없어지고 소화력이 왕성해지는 거죠. 특히 나이가 많아지는 분들이 소화력이 떨어지고 효소 분비가 죽게 되면 기름진 음식 이런 거 분해를 못합니다. 효소가. 이제 이런 분들은 철저히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반드시 근육 운동이 필요하다. 그냥 마냥 걷고 이런 것보다는 근육 운동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생활 중에 이것만 지켜도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렵고 아니면은 우울하고 화가 나는 것은 이 명치, 요 위에 가슴 복판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거기를 그때는 쓸어 내려줍니다. 손바닥으로. 또 이 명치 되는데 가슴 복판 뼈 끝에 눌러보면 많이 아파요. 그런 경우는 거기를 부드럽게 해서 풀어주는 겁니다. 너무 강하게 누르지 말고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흔들어서 십자로 좌우 아래 위로 이렇게 흔들어서 십자로 흔들어서 풀어주면 거기 막혔던 게 풀어집니다. 그리고 위가 안정적이 돼야 마음이 편안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신적으로 좀 시달리면 위가 소화가 안 돼 버립니다. 그렇게 돼서 연관이 딱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손바닥으로 안정시켜주고, 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극심한 공포가 들어올 때 그 명치 안을 살짝 좌우로 벌린 듯 해줍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많이 벌리지 마세요. 숨을 편안하게 들이쉬면서 살짝 벌려줍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극심하게 들어온 두려움 상태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원천적으로 마음을 먹기로 이래야 돼요.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게 공포가 다가온다면, 그래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죽지, 나는 이미 죽은 목숨,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돼요. 살려고 안 해버립니다. 그러면 되고, 또 이렇게 살아오면서 괜히 내가 잘못해서 그러나 이렇게 또 공포가 들어오고 걱정이 오는 사람은 이렇게 마음먹으면 돼요. 나는 지금까지 크게 잘못 살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 더 좋아지면 좋아지지 더 못되지 않을 거야. 보통 앞으로 뭐가 좀 잘 안 되면 어떡하나 이래가지고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 잠깐 이럴 뿐이야. 이렇게 하세요. 그것을 반복 생각하면 됩니다. 반복해서 끝없이. 그리고 자기를 굳게, 대신에 혹시라도 자기가 너무 오만을 떨고 욕심을 크게 가져가지고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실망하고 있다면은 그 부분은 좀 놔야 되겠죠. 아, 그거는 너무 지나친 욕심이었다. 내가 좀 오만했다. 하고 이제 그 부분은 던져버리면 됩니다. 근데 그 욕심을 키웠고 이루려고 억지를 부리다 보면 그게 안 되면 실망이 되고 두렵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던져버리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그래야 돼요. 크게 먹어야 돼요. 지구를 그냥 한 번에 쪼개버릴 그런 마음. 그리고 오늘 당장에 지구가 불타고 가루가 돼버려도 내 눈 하나 깜짝 안 할 거야. 이렇게 마음먹어요. 내 몸뚱이가 가루가 돼버리고 내 주변이 다 불타고 내 주변이 전부 쓸어서 없어져도 내 그거 신경 안 쓸 거야. 이렇게 마음먹으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죽고 삶이 어디 있겠냐, 이렇게 마음먹으면 돼요. 일단 원천을 크게 마음먹으면 두려움의 바탕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 세상은 옴도 없고 감도 없다. 근본은 밝고 영원하고 불멸이다. 시작도 끝도 없다. 이 우주 근본 바탕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렇게 크게 마음 먹어버립니다. 마음으로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반복 그렇게 하면 됩니다. 계속 반복하면은 자기 정신과 몸이 그에 따라서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야간 게 있어요. 이 자존심 중요하게 여기고 명예 중요하게 여긴 사람, 그 부분이 좀 상처받으면 참 어이없이 무너져요. 그 좋은 기백 용기 다 무너집니다. 이 부분에서 스스로 자기를 철저히 뭉개버려야 돼요. 뭐 자존심 명예 필요 없어. 온 세상 사람이 나를 욕하고 비웃어도 나는 그게 더 좋아. 그렇게 더 기운나고 힘나네. 이렇게 역으로 나갑니다. 그러고 신경 딱 꺼버리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 이라고. 하고 싶으면 해라 하고 크게 나갑니다. 수많은 사람이 비웃어도 뭐 어때 좋아 이렇게 해버리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어떨 때는 어렵고 힘들고 그렇죠. 벅차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실증도 날 때도 있고 또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 실망도 되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걸려버리면 안 되죠. 지금 두 가지, 이것보다 5배 더한 거, 이것보다 50배 더한 게 닥쳐와도 나는 문제없어. 실제 느낌과 마음을 딱 그렇게 먹습니다. 그렇게 먹어보면은 정말 이 한 가지는 별거 아니라고 느껴져요. 이 정도, 이까짓 거 이렇게 됩니다. 또 그뿐 아니고 마음이 급하잖아요. 이거 빨리 돼야 될 텐데, 언제까지는 끝나야 될 텐데, 이 마음 가지면 급해집니다. 실증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쭉 가보자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세상은 어차피 계속 일은 있기 마련이니까 이거 끝나면 저거 있고 저거 끝나면 또 저거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쭉 있을 거니까 그냥 평생 가자 이렇게 마음먹어야 돼. 길게. 저거 빨리 끝나야 될 텐데 그거 꿈에도 생각하지 마세요. 원래 세상은 절대 끝나는 일이 없습니다. 계속 이어질 뿐. 특히나 의욕상실이 되거나 이런 분들, 몸을 따뜻하게 하고 식욕이 살아나야 되니까 효소를 먹든지 해서 소화력을 기르고 하체 운동을 반드시 해가지고 배를 따뜻하게 해가지고 소화력을 내부적으로 살리고, 옷을 잘 입고 방안 온도를 뜨뜻하게 해가지고 기혈이 제대로 돌게 하고, 그리고 몸을 따스하게 덮여주는 생강차라든가 이런 걸 먹고 이렇게 하면서 몸의 기혈을 정상으로 돌려주면 없던 의욕이 다시 생겨납니다. 또 의욕상실도 모두 느낌은 명치와 가슴 복판에서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강하게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차가운 사람, 그럼 어떻게 하냐? 운동해도 이 상체 운동, 상체 가슴 쪽의 근육 운동, 이것을 많이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화가 많이 나는 사람은 하지 마세요. 화가 잘 나는 사람은 그쪽에 열이 많으니까 오히려 냉찜질해서 시원하게 해줘야 됩니다. 옷을 가볍게 입고, 특히나 이 두 손을 사용해서 많이 일을 하는 사람은 등과 가슴 복판에 열이 모여요. 그러면 화가 잘 나요. 짜증이 잘 나고 또 변덕이 심해지고, 그런 분은 하체 운동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혈이 내려가 줘야 되거든요. 또 심할 때는 옷을 벗어서 시원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화가 안 납니다. 반면에 두렵고 걱정이 많은 사람 반대로 해야 되겠죠. 옷을 좀 두툼하게 입고 상체 운동 많이 해주고, 그래야 배짱이 생깁니다. 물론 배짱하면은 하체, 단전, 또 이 배 이 부분에서 따스하고 힘이 있어야 배심도 생기지요. 마음도 굳건해지고, 그것은 허벅지와 배 근육 운동을 많이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엉덩이, 허벅지 운동을 많이 해줘야 마음이 굳건해진다. 이거를 명심하세요. 자, 그러면 이게 두서없이 지금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또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한두 번 더 들어보면서 그대로 실천을 해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모든 초보자들이 다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서 더 들어가면 이제 전문 분야가 깊어지기 때문에 그건 하루 이틀 한두 시간 이게 듣고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이 정도는 일반 생활에서 할 수 있고 또 이걸 실천하면 반드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 믿고 한번 해보세요. 마음관리 잠깐 한번 또 언급할까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 하고 고요하게 하려고 흔히 말한 선정이 들어보려 하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나눠지지요. 시끄러운 거 고요함이 나눠지기 때문에 이거는 점점 더 한쪽은 더 시끄럽게 느껴지고 더 민감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고요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만 해도 그 사람은 자꾸 편안한 거 찾고 고요한 거 찾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나약해지고 시간이 가면서 비겁해지고 그렇게 용기가 없어져요. 용기가 없어지고 주변에 조금만 뭔 일이 있어도 충격이 크게 들어옵니다. 민감하게 느껴지고 100가지 1000가지가 다 그렇게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을 할 때 전부 부담스럽고 힘들고 벅차고 차고 나갈 수가 없고 마음이 항상 불편하고 괴롭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눈앞에 보이는 것 1000가지, 10,000가지 그 어떤 거 그것이 지옥이든 천상이든 할 거 없이 나누지 말고 하나로 합해버려서 쳐밀어버려야 됩니다. 느낌에서 전부 치워버리는 겁니다. 어느 것을 찾지 않아요. 요행을 안 찾고 편안함을 안 찾고 고요함 자체를 안 찾습니다. 1000가지, 10,000가지 고요하나 시끄러우나 동시에 둘 다 쳐버립니다. 또 그것보다 10배 벅찬 일이 있고 1000배 흉한 일이 있어도 모두 한 마음에서 쳐버리게 되면 거기는 허공이 돼버립니다. 모두가 나눠지지 않고 허공이 돼버려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으니까 마음을 그렇게 먹어버리면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것을 믿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또 한 번에 안 되면 반복하면 됩니다. 이 상태를. 그러니까 특히 이 가슴 복판을 시원하게 딱 당당하게 열고 하세요. 그 기혈 흐름이 그래야 힘차게 흐르니까 그렇게 하면서 단순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또 뭐 하면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이제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한 소화불량이라든가 의욕상실 혹은 식욕부족, 두려움 이런 것은 원래 별도로 이렇게 길게 다루어야 조금 더 이해가 되는데 아까 그 부분은 통합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만 이야기했으니까 반복해서 들어보면 이해가 되시고 또 실천할 수 있을 겁니다. 조금 전에 마음을 다룬 것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여기고 그냥 말 그대로 느끼고 온몸으로 같이 느끼면서 그냥 동시에 해보면 쉽게 됩니다. 아, 그 방법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되든 말든 말한 그 느낌과 같이 한번 해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 해버리면 멀어져 버립니다. 감이. 그냥 해보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거 보이고 들리고 시끄럽고 조용하고 벅차고 두렵고 그 모두 한꺼번에 뭉쳐서 눌러버리는 겁니다. 나누지 않는 거예요. 편한 거, 불편한 거 이걸 나누질 않아요. 아, 그 무엇이라도 그냥 좋은 거든 싫은 거든 둘 다 눌러버리는 겁니다. 느낌에서. 근데 어떻게 누르지? 이러지 마세요. 눌러버리는 겁니다. 한번 그 느낌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네, 그러면 알게 됩니다. 반복하세요. 이것이 겹치게 되면은 입맛이 떨어져 버리고 몸이 쇠약해지면은 또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몸이 또 마르고 근육이 빠지고 이러면 노화도 막 진행될 뿐만 아니라 공포가 엄습을 해요. 매사에.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고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큰 책임을 지고 가는 일은 정말로 몸이 튼튼하고 강심장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몸 관리 굉장히 또 잘해야 되죠. 너무 책임감에 몸을 학대한다든지 이래가지고 몸 관리에 실패하면은 그 사람은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고 이끌어 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큰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모두 불안 공포는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선 극심한 상태부터
가벼운 상태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좀 극심한 상태입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두려움에 휩싸이고 밥을 못 먹는다. 음식을 먹어도 소태 씹는 것 같이 쓰다. 원래 완전히 입맛이 떨어져 버리고 이 불안이 엄습하게 되면 음식을 먹어도 쓴맛이 납니다. 그래서 옛말에 소태 씹는 것 같다 이랬어요. 그 상태가 실제로 나타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음식 못 먹고 소화 못하고 의욕이 탁 떨어져 버리죠. 그러면 이제 공포가 막 몰려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와 같은 상태일 때는 이게 좀 심한 편입니다. 이것보다 더 심한 것도 있긴 있어요. 하루 종일 불안해가지고 어떤 것도 못하게 되고 불안에 떠는 경우, 이제 그 경우는 아주 심한 경우고요. 아무튼 간에 이런 심한 상태에서는 하루고 이틀이고 계속 잠을 자야 됩니다. 그저 소변 보고 밥 먹는 시간 빼고는 자는 겁니다. 하루고 이틀이고 이때 잘 때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이때 정신을 눈 위에 이마 아래 거기다가 부드럽게 아주 야하게 그쪽을 생각하면서 잠을 청하는 그 상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 위에 이마 쪽이 정신을 부드럽게 모으면서 살짝 모아야 됩니다. 강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서 잠을 딱 잘 때 그 모습을 하고서는 아무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때 정신이 몸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면서 밖을 의식한다든지 소리를 의식한다든지 이러면 안 돼요. 당연히 조용한 곳이 좋겠죠. 차소리 많은 것보다. 그렇게 하고 무조건 이틀이고 3일에 하고 잡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털고 일어나가지고 전신 운동을 해줘야 돼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어떤 큰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 벽이 막히고 꼬이고 자기로 인해서 어떤 큰 실패를 맛보게 된다든지 외부 강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면은 마음이 혼란이 오고 정신적으로 일단 무너지는 부분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소화가 안 되고 입맛이 없고 몸이 약해지고 몸이 차가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2차적으로 다시 두려운 공포가 몰려와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들이 이런 경우를 겪기가 쉽습니다. 일종의 압박감이죠. 중요한 입장에서 큰 책임을 지고 이끌어가는 사람한테 나타나기 쉬운 게 큰 압박감, 그리고 그 압박감과 두려움이 섞일 때 또는 자기가 큰 실수를 해가지고 대사태가 터져가지고 마음속으로 고뇌하고 좌절하고 이것이 겹치게 되면은 입맛이 떨어져 버리고 몸이 쇠약해지면은 또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몸이 또 마르고 근육이 빠지고 이러면 노화도 막 진행될 뿐만 아니라 공포가 엄습을 해요. 매사에.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고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큰 책임을 지고 가는 일은 정말로 몸이 튼튼하고 강심장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몸 관리 굉장히 또 잘해야 되죠. 너무 책임감에 몸을 학대한다든지 이래가지고 몸 관리 실패하면은 그 사람은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고 이끌어 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큰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모두 불안 공포는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선 극심한 상태부터 가벼운 상태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좀 극심한 상태입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두려움에 휩싸이고 밥을 못 먹는다. 음식을 먹어도 소태 씹는 것 같이 쓰다. 원래 완전히 입맛이 떨어져 버리고 이 불안이 엄습하게 되면 음식을 먹어도 쓴맛이 납니다. 그래서 옛말에 소태 씹는 것 같다 이랬어요. 그 상태가 실제로 나타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음식 못 먹고 소화 못하고 의욕이 탁 떨어져 버리죠. 그러면 이제 공포가 막 몰려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와 같은 상태일 때는 이게 좀 심한 편입니다. 이것보다 더 심한 것도 있긴 있어요. 하루 종일 불안해가지고
어떤 것도 못하게 되고 불안에 떠는 경우, 이제 그 경우는 아주 심한 경우고요. 아무튼 전적으로 마음을 먹기로 이래야 돼요.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게 공포가 다가온다면, 그래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죽지, 나는 이미 죽은 목숨,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돼요. 살려고 안 해버립니다. 그러면 되고, 또 이렇게 살아오면서 괜히 내가 잘못해서 그러나 이렇게 또 공포가 들어오고 걱정이 오는 사람은 이렇게 마음먹으면 돼요. 나는 지금까지 크게 잘못 살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 더 좋아지면 좋아지지 더 못되지 않을 거야. 보통 앞으로 뭐가 좀 잘 안 되면 어떡하나 이래가지고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 잠깐 이럴 뿐이야. 이렇게 하세요. 그것을 반복 생각하면 됩니다. 반복해서 끝없이. 그리고 자기를 굳게, 대신에 혹시라도 자기가 너무 오만을 떨고 욕심을 크게 가져가지고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실망하고 있다면은 그 부분은 좀 놔야 되겠죠. 아, 그거는 너무 지나친 욕심이었다. 내가 좀 오만했다. 하고 이제 그 부분은 던져버리면 됩니다. 근데 그 욕심을 키웠고 이루려고 억지를 부리다 보면 그게 안 되면 실망이 되고 두렵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던져버리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그래야 돼요. 크게 먹어야 돼요. 지구를 그냥 한 번에 쪼개버릴 그런 마음. 그리고 오늘 당장에 지구가 불타고 가루가 돼버려도 내 눈 하나 깜짝 안 할 거야. 이렇게 마음먹어요. 내 몸뚱이가 가루가 돼버리고 내 주변이 다 불타고 내 주변이 전부 쓸어서 없어져도 내 그거 신경 안 쓸 거야. 이렇게 마음먹으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죽고 삶이 어디 있겠냐. 이렇게 마음먹으면 돼요. 일단 원천을 크게 마음먹으면 두려움의 바탕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 세상은 옴도 없고 감도 없다. 근본은 밝고 영원하고 불멸이다. 시작도 끝도 없다. 이 우주 근본 바탕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렇게 크게 마음 먹어버립니다. 마음으로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반복 그렇게 하면 됩니다. 계속 반복하면은 자기 정신과 몸이 그에 따라서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야간 게 있어요. 이 자존심 중요하게 여기고 명예 중요하게 여긴 사람, 그 부분이 좀 상처받으면 참 어이없이 무너져요. 그 좋은 기백 용기 다 무너집니다. 이 부분에서 스스로 자기를 철저히 뭉개버려야 돼요. 뭐 자존심 명예 필요 없어. 온 세상 사람이 나를 욕하고 비웃어도 나는 그게 더 좋아. 그렇게 하고 무조건 이틀이고 3일에 하고 잡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털고 일어나가지고 전신 운동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잠을 좀 푹 자고 나면은 두려움과 걱정이 조금 쉽니다. 이 상태에서 전신 운동을 합니다. 전신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일단 몸이 더워지고 기혈이 돌면서 분위기가 바뀌면서 두려움이 이제 물러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의욕이 조금 살아나는 거죠. 없던 의욕이. 일단은 의욕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쉴 때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게 뭐냐?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 몸이 차가운 상태를 유지합니다. 몸이 차가워져요. 그러니까 몸이 차갑고 특히 가슴 복판, 이 명치, 이 근방 안이 차갑게 되면 공포가 엄습합니다. 그 누구라도. 반대로 거기 그 안에 열이 많으면 화가 잘 나요. 조금만 걸리면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 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옷을 충분하게 입고 약간 땀이 날 정도 하면 좋아요. 물론 답답하면 벗고 해줘야 되겠지만 충분하게 입고, 음식도 열량이 일단은 좀 풍부한 걸 먹어야 됩니다. 열량이. 그리고 몸이 정말로 좀 차가운 편이고 두려움이 엄습한 사람은 몸을 따스하게 해주는 그런 차를 먹어야 되는데, 그게 좋은 게 뭐냐면 생강차입니다. 생강은 장을 따뜻하게 하고 특히 폐 기관지 쪽에 따스하게 해요. 어깨를 따뜻하게 하고, 뒷목이 땡기고 어깨 옆에 눌러보면 아프고 이래가지고 뒤통수가 고추 뿌리듯이 땡겨오고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
또 뒷목에 감기 기운이 있는 경우 이때 바로 생강차를 먹게 되면 좋은데 생강가루를 그냥 생강가루 아니라도 상관없는데요. 그것을 푹 끓여가지고 먹어야지 그냥 타 먹으면 안 됩니다. 끓여야 돼요. 끓여서 양을 그럼 많이 하느냐? 아니에요. 아주 적게 합니다. 티스푼 반 정도 해가지고 한 3번 정도 나눠 먹으면 돼요. 그런데 그것도 열이 건열이 너무 나거나 목이 답답해지고 그러면 양을 더 줄여야 됩니다. 양을 그러니까는 상체에 자칫하면 머리나 이런 데 열이 많이 올라가는 사람 조금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먹게 되면은 소화력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몸을 따스하게 하니까 공포감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공포가 많다, 의욕상실에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몸 내부를 따뜻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물도 찬물은 먹으면 안 됩니다. 물도 따스한 물, 뜨거운 물을 좀 있는 사람은 소화가 안 되면은 목이라든지 이런 데 후두염이 잘 옵니다. 소화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지 않는 그런 단백질이라든지 지방질 이런 것이 몸 안에 면역 질환을 일으키면서 후두염이 잘 와요. 그 점막을 통해서 독소가 뿜는다 할까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 면역 질환 증상이 있게 되면 머리도 열이 나고 목이 답답하고 가래가 끼고 그리고 나이가 든 사람들도 소변이 안 나와서 전립선염이다 이런 판정도 받고 배 가스가 차가지고 배가 하루 종일 덧부르게 있고 이런 이제 면역 질환이 생기죠. 이제 그런 거 안 생긴 사람이라도 가볍게로는 후두염 같은 게 잘 생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소화 효소를 먹는 것이 가장 약 중에 약이 됩니다. 흔히 말하면은 이런 건 먹으면 안 돼요. 이제 병원에 가고 의원에 가면 이런 걸 처방해 주기 쉬워요. 위산 억제제, 위산이 역류돼서 왔다. 위산 역류로 식도염이다. 이러면서 그런 걸 처방하게 되는데 그런 것은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건 치료가 안 되고 임시는 괜찮지만은 점점 장을 차갑게 하고 효소 분비를 막아버림으로써 정말 심한 병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는 소화 효소를 먹으면 돼요. 그 소화 효소는 외국 미국 같은 데서 직구로 구해야 될 것입니다. 국내는 보니까는 한 군데 있는데 그 약국에는 없고 내가 그걸 이야기하기는 좀 그러네 여기서. 아무튼 그렇게 돼 있고요. 소화 효소 하니까 설탕물 넣어 가지고 만든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식으로 10가지, 15가지 효소를 모아놓는 그 캡슐에 모아놓은 거 그거 이야기예요. 흔히 담궈 가지고 설탕 반, 뭐 반 해가지고 하는 거 그거 효력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그 증상에는. 이렇게 소화 효소를 먹으면서 몸을 따스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들어온 공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음으로 다루는 것을 지금 말고 몸으로 다스리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뒤편에 가면 마음으로 다스리는 방법을 또 이야기하긴 합니다. 일단 소화가 잘 되고 그때부터 잘 먹으면 됩니다. 다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소화 못 시키는 것이 생깁니다. 식물성 기름, 지방질, 기름기가 많은 것을 소화를 점점 못 시키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걸 못 시키기도 합니다. 우유, 유당 이런 것을 또 소화 분해 못해 가지고 탈이 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 밀가루 속에 있는 글루텐 그래서 고요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만 해도 그 사람은 자꾸 편안한 것 찾고 고요한 것 찾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나약해지고 시간이 가면서 비겁해지고 그렇게 용기가 없어져요. 용기가 없어지고 주변에 조금만 뭔 일이 있어도 충격이 크게 들어옵니다. 민감하게 느껴지고 100가지, 1000가지가 다 그렇게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을 할 때 전부 부담스럽고 힘들고 벅차고 차고 나갈 수가 없고 마음이 항상 불편하고 괴롭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눈앞에 보이는 것 1000가지, 10,000가지 그 어떤 거 그것이 지옥이든 천상이든 할 거 없이 나누지 말고
합해버려서 쳐밀어버려야 됩니다. 느끼면서 전부 치워버리는 겁니다. 어느 것을 찾지 않아요. 요행을 안 찾고 편안함을 안 찾고 고요함 자체를 안 찾습니다. 천가지 만가지 고요하나 시끄러우나 동시에 둘 다 쳐버립니다. 또 그것보다 10배 벅찬 일이 있고 1000배 흉한 일이 있어도 모두 한마음에서 쳐버리게 되면 거기는 허공이 돼버립니다. 모두가 나눠지지 않고 허공이 돼버려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으니까 마음을 그렇게 먹어버리면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것을 믿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또 한 번에 안 되면 반복하면 됩니다. 이 상태를. 그러니까 특히 이 가슴 복판을 시원하게 딱 당당하게 열고 하세요. 그 기혈 흐름이 그래야 힘차게 흐르니까 그렇게 하면서 단순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또 뭐 하면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이제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한 소화불량이라든가 의욕상실 혹은 식욕부족, 두려움 이런 것은 원래 별도로 이렇게 길게 다루어야 조금 더 이해가 되는데, 아까 그 부분은 통합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만 이야기했으니까 반복해서 들어보면 이해가 되시고 또 실천할 수 있을 겁니다. 조금 전에 마음을 다룬 것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여기고 그냥 말 그대로 느끼고 온몸으로 같이 느끼면서 그냥 동시에 해보면 쉽게 됩니다. 아, 그 방법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되든 말든 말한 그 느낌과 같이 한번 해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 해버리면 멀어져 버립니다. 감이. 그냥 해보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거 보이고 들리고 시끄럽고 조용하고 벅차고 두렵고 그 모두 한꺼번에 뭉쳐서 눌러버리는 겁니다. 소화력이 떨어지고 효소 분비가 죽게 되면 기름진 음식 이런 거 분해를 못합니다. 효소가. 이제 이런 분들은 철저히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반드시 근육 운동이 필요하다. 그냥 마냥 걷고 이런 것보다는 근육 운동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생활 중에 이것만 지켜도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렵고 아니면은 우울하고 화가 나는 것은 이 명치 요 위에 가슴 복판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거기를 그때는 쓸어 내려줍니다. 손바닥으로. 또 이 명치 되는데 가슴 복판 뼈 끝에 눌러보면 많이 아파요. 그런 경우는 거기를 부드럽게 해서 풀어주는 겁니다. 너무 강하게 누르지 말고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흔들어서 십자로 좌우 아래 위로 이렇게 흔들어서 십자로 흔들어서 풀어주면 거기 맞게 든 게 풀어집니다. 그리고 위가 안정적이 돼야 마음이 편안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신적으로 좀 시달리면 위가 소화가 안 돼 버립니다. 그렇게 돼서 연관이 딱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손바닥으로 안정시켜주고, 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극심한 공포가 들어올 때 그 명치 안을 살짝 좌우로 벌린 듯 해줍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많이 벌리지 마세요. 숨을 편안하게 들이쉬면서 살짝 벌려줍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극심하게 들어온 두려움 상태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원천적으로 마음을 먹기로 이래야 돼요.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게 공포가 다가온다면, 그래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죽지, 나는 이미 죽은 목숨,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돼요. 살려고 안 해버립니다. 그러면 되고, 또 이렇게 살아오면서 괜히 내가 잘못해서 그러나 이렇게 또 공포가 들어오고 걱정이 오는 사람은 이렇게 마음먹으면 돼요. 나는 지금까지 크게 잘못 살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 더 좋아지면 좋아지지 더 못되지 않을 거야. 보통 앞으로 뭐가 좀 잘 안 되면 어떡하나 이래가지고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 잠깐 이럴 뿐이야. 이렇게 하세요. 그것을 반복 생각하면 됩니다. 반복해서 끝없이. 그리고 자기를 굳게, 대신에 혹시라도 자기가 너무 오만을 떨고 욕심을 크게 가져가지고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실망하고 있다면은 그 부분은 좀 놔야 되겠죠. 아, 그거는 너무 지나친 욕심이었다. 내가 좀 오만했다.
하고 이제 그 부분은 던져버리면 됩니다. 근데 그 욕심을 키웠고 이루려고 억지를 부리다 보면 그게 안 되면